여러분,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못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입니다. 평생 무심코 이어온 습관이 결국 노년을 병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후회로 가득 채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당신이 노년에 반드시 놓아야 할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었는데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며 작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무릎이 아파도 나이 탓이겠지, 계단 오르기 힘들어도 원래 이런 거지, 기억력이 떨어져도 깜빡한 거지 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무릎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다가 대상포진이 원인이었던 걸 뒤늦게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절이 아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신경을 따라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생긴 통증이었어요. 초기에 발견했다면 항바이러스 치료로 금세 나았을 텐데 늦게 발견해서 지금도 신경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밥맛이 없네 하며 단순히 입맛이 변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은 가슴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노년기에는 소화불량, 어깨 결림, 심지어 잇몸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냥 넘겼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편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계속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할 때 그때서야 큰 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노년기 후의 1순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때 건강을 더 챙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작은 증상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습니다.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고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예방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아직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관계에 매달리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 때문에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리해서 모임에 나가고 자주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이분은 왜 매일 안 하냐며 섭섭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주 먼저 전화를 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심지어 아들 집에 깜짝 방문도 하셨대요. 처음에는 아들도 효자라며 좋아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락 횟수는 더 줄어들고 관계는 더 어색해졌어요. 어머님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더 상처받으셨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매달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너무 붙잡으려 하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님은 자녀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비결이 뭘까 했더니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은 아니야.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시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연락한다, 나만 먼저 챙긴다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원망하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더 예뻐 보이는 꽃처럼 사람도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더 소중해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부담만 커지게 되어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려 하면 서로 답답해집니다.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적당한 개인 시간을 존중할 때 부부 관계도 더 건강해져요. 노년의 평화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너무 붙들면 결국 그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습관,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내 자신을 충실히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과거에만 사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땐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몰라, 우리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70대 할아버님인데 항상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젊었을 때는 하며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손자, 손녀들이 와도 너희들은 몰라, 우리 때는 하며 훈계만 하시더라고요. 결국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고 할아버님은 더욱 외로워지셨어요. 두 번째 분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님인데 이분은 달랐어요.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오늘 뭘 할까? 새로운 걸 배워볼까? 하며 현재에 집중하셨어요. 스마트폰도 배우시고 요가도 시작하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더라고요. 손자들도 할머니는 늘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재밌다며 더 자주 찾아와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과거에만 사는 사람은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바라봅니다. 지금은 별로야, 그땐 좋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 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해요.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 7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할아버지, 70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요. 물론 과거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핑계로 사용하면 안 되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가 아니라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세요. 과거에만 머무는 습관,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진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을 버리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예방에 투자하세요. 둘째, 사람 관계에 매달리는 습관을 버리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지켜나가세요. 셋째, 과거에만 사는 습관을 버리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버려도 남은 인생은 훨씬 가볍고 후회 없는 길이 열립니다. 기억하세요. 노후는 새롭게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습관을 버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